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키움증권에서 나온 기업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안타, 견고한 성장 지속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공유가 함께하는 기업 어떤 기업일지 저도 함께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키움증권 실적 악화 우려가 또 목표가로 하향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리포트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코스맥스고요. 현재 4.98% 상승하면서 71,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있었고 화장품 산업도 좋지 않으면서 주가 하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코스맥스의 전망을 밝게 보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 훈풍 받으면서 오늘 흐름도 좋습니다. 6월부터 중국 법인의 회복 기조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중국 봉쇄 우려 걱정하실 텐데요. 앞으로 중국 쪽으로 중국 의존도가 낮춰질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법인 철수로 일회성 비용 발생은 피할 수 없겠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북미 법인의 이익이 높아지면서 투자 매력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76,000원 제시합니다. 네, 건강기능업체 HPO 현재 흐름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1.89% 상승하면서 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트루바이타민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고요. 점차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염색 샴푸, 반려동물 식품 등으로 확장 중입니다. 현재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국내 업체가 없다는 점이 리포트의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또 독보적이라는 거죠. 먼저 건강기능식품 OEM, ODM 업체가 아니고요.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건기식 업체가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3박자 모두 갖춘 기업,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잠잠해지면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더욱 부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5,600원 제시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증권가의 호실적 전망 속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1.89% 빨간불 키면서 13만 5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빠르게 퍼지면서 걱정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이 다른 부스터샷보다도 오미크론의 예방 효과가 무려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내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1조 원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은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회복력과 성장성에 더 집중을 합니다.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스카이코비원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이익을 늘리는 데 주된 역할이 주목이 됩니다. 스카이코비원 매출이 가시화되고 또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증권가가 제시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무려 28% 더 높게 잡았고요. 16만 원 제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다른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오늘 돈줄이 날 리포트인지 혼줄이 날 리포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시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리온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예.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견고한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떤 성장일까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4월과 5월 달 두 달치를 가지고 오리온이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들어와서 실적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영업이익률 유지가 됐어요. 제가 매일경제 10시 때 이제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오리온을 가지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은 상태. 우리가 이제 원부자재 가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다 늘었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가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6월 달에 지금 현재 그 2분기 쪽에 전반적인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6월 오리온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건 뭐 전년 대비해서 당연히 증가하겠죠. 하지만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지금 오리온이 우리들만의 오리온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한 20%, 중국에서 25%, 특히 러시아에서 89%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여기 이제 밀가라든지 함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 점에서 시장에서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형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견고한 성장이 나오는 그 배경에는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많이 파는 것도 한 몫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궁금한 게요.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 상승 네. 시기에 이거를 판매가로 전가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그 성적표가 완벽하게 엇갈리거든요. 오리온은 분명히 원재료가가 상승했을 네. 거예요. 잘 판가 인상했나요? 지금 오리온 초코파이 기준 우리가 이제 흔히 초코파이 기준으로 좀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초코파이 가격이 언제적 가격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저 거의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잘- 그냥 뭐 흔히 뭐 신용카드로 사고 그러니까 네. 9년째 안 올랐습니다. 아, 진짜요? 네, 9년째 안 올랐어요. 근데 9년 전 사이즈는 좀 작아졌지만 아. 9년째 안 올랐어요. 중국은 한 차례 올렸어요. 작년인가 올 초에 한 차례 올렸고 우리는 아직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추구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4월, 5월 달 거 분석해 보니까 이런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이쪽 오리온 측에서 이게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위기가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대하게 재료를 사들였어요. 재고를 좀 쌓아놓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리포트에서 한 가지 보면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박스에 넣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저임금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던 것을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우리가 원재료라든지 이 비용 통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이제 잘 파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잘 통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리온이 이번에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리포트가 각 항목별 종목별 잘 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초코파이 가격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된지 몰랐는데 네. 올리지 못했군요. 그래서 그동안의 원재료가 상승이 부담될 수 있었다면 최근에 곡물가가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그렇죠. 보이니까 오히려 하반기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환율 효과는 보는 이유는 수입도 하지만 수출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오리온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보다 해외 사업에서 뭐 중국, 러시아 이쪽의 판매가 훨씬 더 큰 편인가요? 해외 사업, 그러니까 저는 환율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걷어내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환율이라는 게 지금 1,320원을 안 찍고 지금 내려오는 중간에 있는데 환율로 이득을 봤다라면 환율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율 효과를 영업의 손익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고 환율 효과는 영업의 손익으로 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엔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만 보고 하자라는 거죠. 자, 중국이 이번에 우리한테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봉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유통이라든지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제 정확한 명칭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 먹어야 되는 항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 떨어질 때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견뎌내듯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건빵 개념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하면서 매출이 좀 늘었다라는 거. 주목할 것은 중국보다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무려 6월 달에 89%, 90% 가까이 매출이 늘었어요. 러시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6월 달에 신공장이 완성이 됐고 지금 테스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지금 우리가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피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고 중국은 뭐 여전히 물론 약간의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게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닦아놓기 초코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롯데에서도 만들었고 여러 군데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오직 오리온 초코파이만 먹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리온 하면은 또 초코파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 그 이미지 무시 못하죠. 근데 이 오리온이 하반기는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하니까 이 리포트를 더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뭐 교과서적인 책이죠. 거기 보면 물건이 잘 팔리는 거 보고 그 회사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해요. 던킨 도너스 예를 들고 스타킹 예를 들면서.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이 잘 팔렸을 때 이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이 이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비중을 보라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굉장히 교과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공부하실 때 이 리포트를 꼭 구해서 읽어보시면 각 지역별로 매출 비중, 영업이익, 그다음에 미래 전망까지 정말 노력해서 만든 리포트다.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기 드물게 정말 노력 많이 한 리포트고요. 이 리포트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초코파이를 많이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를 많이 먹음으로써 오리온이 그동안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를 부문별로 각각 분석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저도 약간 레포트를 볼 때 앞장 보고 뒤에 자료들을 안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맞아요. 쉽게 잘 안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네. 앞장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장을 보고 뒷장까지 안 넘어가는 리포트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리포트는 더군다나 핵심들을 거론했다라는 점에서 뒷장까지 넘어가게 됐고 정말 재밌는 리포트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오리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금융 지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 실적 악화 우려로 인해서 목표가를 하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왜 실적이 악화될까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금융에 대한 거론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네. 일단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봤는데, 결국 보니까 대선 충당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은행 지주회사들이잖아요. 지주회사들이 비은행 부분들,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손실이 커지고 있어서 결국은 지주회사가 수익을 못 본다라는 게 최근에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금리 인상일 때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봤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수혜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금융이 거론이 된 게 뭐냐면 비은행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은행이 이자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은행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럴 때 딱 절묘하게 리포트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걸 보면 일단 2분기에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처럼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증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게 첫 번째 방점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우려했던 충당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끌 쪽들이 대출을 못 받았을 때를 감안해서 미리 비용을 떨어놓는 것들이 대략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수준. 이게 뭐 절대치는 크지만 우리 금융지주 입장에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맞았고, 두 번째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저도 리포트를 보니까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어요.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예금금리 경쟁이 각 은행사마다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쟁 때문에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한다. 네. 두 번째는 가파른 금리 상승 영향으로 금융회사의 대출 태도가 변화했다. 이거는 금리가 상승하면은 은행 입장에선 좋은 건데 왜 대출 태도가 요거를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는 네. 1번, 2번을 얘기했지만 네. 세 가지 얘기한 걸 그냥 번호만 보고 두 가지만 봤네요. 네. 중요한 건 무슨 뭐냐면 1번에 이제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눈치 보기 때문에 못 한다. 뭐 그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찍은 게 과거 사례를 볼 때 정기 예금 금리가 3%를 넘어가면 은행이 저원가 예금에서 고원가 예금으로 바뀐다. 이게 뭐냐면, 자, 은행이 이제 돈을 받아서 1% 이자를 줄 때는 그 돈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자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운용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운용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1% 이자를 준다라면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가 있어요. 뭐 채권을 사놓는다라든지 뭘 해놓는다라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 이자를 줘야 된다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때론 모험도 걸어야죠. 그렇죠? 3% 이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은행은 뭐죠? 한 4% 정도까지 수익이 나야 그 비용 떨고 3% 이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리수를 좀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원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지금 현재 이렇게 경기가 하반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원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자, 경기가 하강 국면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대출을 줄 때 막 줄까요? 한 번 더 고민하고 줄까요? 좀 고민해서 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서 대출을 걸르다 보면 대출 나가는 게 줄어들겠죠. 과거에는 뭐 우리가 어떤 규제가 없을 때는 아무나 대출을 막 해줬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아파트 담보대출도 한번 고민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공장 짓겠다고 찾아오면 한번 고민해보고 재무제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살펴보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대출이
심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꼽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은행을 지금 단순한 내피셜로 제가 처음에 나열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항목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비중이 낮은 점이 오히려 지금 이 금리 인상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매력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이번 우리금융지주의 리포트 믿어볼까요? 차윤수 소장님의 의견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우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해석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면을 제대로 긁어줬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엊그제 얘기한 것들은 상황 설명하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하나도 긁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아쉽다. 화를 낸 적이 아쉽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딱 궁금해하는 면을 정확히 잘 긁어줬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우리 금융지주의 리포트는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단순하게 금리 인상 시기 은행주들은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서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키움증권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소장님이 좋은 리포트 2가지 갖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